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추가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애 하나 키우려면 집 한 채 값이 들어간다는 시대. 제 주변에도 엄마 아빠들 고민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름 짓고 오구오구 하는 것도 잠깐, 학교 보내야지, 학원 보내야지, 어떻게 하면 얘가 좀 밝게 자랄까, 무슨 취미를 붙이게 해줘야 되나. 더 애 태어나면 다들 육아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잘 커주기나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 학원 땡땡이 치고 딴 데서 노는 건 양반이고, 머리 좀 크더니 막 반항을 하고 가출을 때려버린다든가, 시궁창인지 뭔지도 모르고 프락살 넣는 애들 정말 많죠. 엄빠들 뒷골이 이래저래 나만 하질 않아.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어릴 때 미리 겪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뭘로? 게임으로. 직업이 다른 엔딩만 74종. 각자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성격과 결혼. 그야말로 딸의 인생을 설계하던 그 게임. 진짜 육아는 못 해봤어도 AI 딸내미는 몇십 번 키워봤다. 자, 프린세스 메이커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레전드가 된 프린세스 메이커 일명 품에지만 그 시작점에선 솔직히 다들 어리둥절했죠. 뭐야 이게 뭐 키우라고? RPG야? 미연시? 때는 1991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34년 전인데요. 아직 흑백 모니터가 대세로 쓰이던 그 옛날, 윈도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널렸던 시절에 프린세스 메이커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무렵 꼬맹이들 하던 전자오락이라 해봐야 보통 뭐 테트리스, 잘해봐야 페르시아 왕자 원 정도면 엄청 최신 게임이었거든. 육성, 뭘 키운다는 개념에 집중한 게임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시기였다 이거죠. 자, 여기서 90년대를 살아본 아지매 아저씨들은 키운다는 말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가상 애완동물 다마고치. 다마고치를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거 퇴물인 줄 알았는데 요즘도 나오더라고. 아무튼 요 다마고치가 나온 게 96년도였거든요 91년도면은 그보다도 5년이나 더 옛날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딸 키우기 게임이 덜커덕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떻겠냐고. 게임 좀 한다 하던 사람들도 생전 처음 보는 물건에 이게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 사봤다가 과몰입으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변에 전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치죠. 자, 근데 이 레전드 게임 솔직히 인터페이스만 보면 별거 없긴 하거든요. 그냥 일러스트 하나 있고 계절별로 옷 갈아입히기 있고 상태창 열어보면 각종 능력치 쩌라락 나오고 뭔 RPG 비스무리한 미니게임 좀 붙어있고 이게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린세스 메이커는 딸깍딸깍하면서 나오는 텍스트 있는 게 전부인 아주 단순한 게임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분명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일 뿐인데 공부도 시키고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너무 힘들지 않게 쉬게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면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던 어린애가 어느 순간 서서히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자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무사히 성인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의 자상함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단순히 능력치 올리고 선택지 고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모든 게 이 아이의 인생을 만든 거였구나.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 아닙니까? 단순히 캐릭터 키우기를 넘어서서 부모의 감정선까지 건드린 게임. 이건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죠. 그냥 엔딩 보는 건데 어째 허전하고 뿌듯하고 좀 울컥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엔딩 보려고 다시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뒤 진정한 레전드 시리즈 최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프린세스 메이커 2.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었던 품의 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예스럽기도 합니다. 스키, 빨리 감기 같은 편의성 제공은 물론 특수 이벤트 같은 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하다보면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후속작인 품의 2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합니다. 빨리 감기는 기본으로 추가된 데다 외모는 더 예뻐졌고 배경음악도 미쳤고 각종 특수 이벤트하며 디테일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특히 무사수행은 거의 별개의 RPG 게임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대폭 강화돼 상당한 볼륨과 이벤트로 끊임없는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70종이 넘는 직업 엔딩도 여전한데 능력치에 따른 후일담이며 결혼이며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점수 개념까지 도입됐습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더 높은 점수 받으려고 여러 번 플레이하는 유저도 많았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품의2의 매력 포인트는 높은 자유도. 1994년에 나온 게임치고는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임상 8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만의 플레이를 녹여낸 다음 그 애착이 들어간 결과에 차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중독성 정말 심한 시스템이거든. 심지어 지금도 이런 시스템 도입한 게임이 현역으로 돌아가요. 우마무스메라고. 품의2의 자유도와 감성은 많은 유저들이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축제는 없는 법이죠.
1997년 3년 만에 돌아온 프린세스 메이커 3. 딸도 귀엽고 인터페이스도 이뻐졌고 다 좋은데 막상 해보면 느낌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한 달 단위로 정하던 스케줄이 15일 단위로 줄어들고 원한다면 이걸 엔딩까지 한 방에 다 지정할 수도 있으니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나아졌고요. 다양하다 못해 복잡했던 능력지들이 간소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대폭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여성 유저는 이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손맛이 없다고나 할까요? 일단 무사 수행이 없어졌어요. 이게 딸 혼자서 괴물도 때려잡고 보물도 찾다가 한 번씩 대박 나면 1년 내내 알바해도 못 만질 금액 건지는 말하자면 파밍의 재미란 요소의 핵심이었거든. 품의 1이든 2든 간에 이거 재미없단 팬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간소화도 아니고 아예 삭제했으니 반응이 어땠겠냐고. 육성이란 장르 자체에 집중한 건 좋은데 순수 재미로만 따지면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순화했는데 가령 품의 1이나 2의 경우 딸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일도 시킬 수 있고 일러스트에 한 번씩 선정적인 모습도 들어가 있고 그랬거든요. 3부터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짜 전연령 게임이 되죠. 물론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변화였지만 품의 2에 비해 자유도가 대폭 감소했다고 느끼는 유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속도감이 좋아져서 금방금방 엔딩 볼 수 있으니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기 편하고 시리즈 특유의 동화풍 일러스트에서 나오는 감성이 여전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평가는 좋은 편이었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4. 이거 그냥 미연씨 아님? 품의 4가 공개됐을 당시 유저들의 반응입니다. 일러스트가 기존의 동화풍에서 트렌디한 스타일로 바뀌며 이질감이 든다는 평이 많았죠. 게다가 매년 생일에 맞춰 변화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것이 총 3번으로 간소화돼 버려서 팬들의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그나마 무사수행 비스무리한 뭔가를 대충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니즈를 충족시킬 만큼의 완성도도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디테일이 거의 없는 데다 엔딩 종류까지 대폭 줄어버린 데 비해 연애 요소는 또 엄청나게 늘려놔서 이거는 좀... 당연히 평가는 처참했죠. 대중의 반응은 대충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시리즈의 인기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온 품의 5에서는 그나마 일러스트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이건 또 중세 배경이 아니라 현대 배경으로 설정을 하며 여기서 이질감을 느낀 팬들에게 다시금 외면받아 버리죠. 그렇게 프린세스 메이커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품의 5가 출시됐던 2007년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작이 출시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이미 과거의 영광쯤으로 잊혀졌으련만 2000년대 중반 리파인이란 이름을 달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품의 2의 리마스터판이 출시됐고요. 이걸 시작으로 잊을만하면 소셜, 카카오 별별 사고를 어지간히도 우린다 싶더니 2026년 예언의 아이들이란 부제로 무려 한국 게임사에서 신작을 낸다고 합니다. 정식 넘버링 후속작은 아니고 외전격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금 이어진다는 점이 놀랍죠. 이렇게 다시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는 이유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낭만.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등등 새로운 게임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성보다 감성의 영역이 훨씬 강합니다. 그 시절 단순한 육성 게임을 넘어서 딸의 인생을 설계하는 판타지라는 독보적 감성을 보여준 작품, 수많은 미성년자들에게 일찌감치 엄빠 미리 보기를 시켜준 전설의 게임. 품의 시리즈가 잊혀지지 않고 관심을 받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한때 AI 딸내미의 부모였던 기억 때문 아닐까요?